현재 해외 네티즌의 포스팅이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면서 공감대를 크게 형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정도면 해외에서조차 한국을 보면서 한국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제 외국인들도 그렇게 느끼면서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부터 시작해서 한국은 참 운이 없는 나라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커뮤니티 레딧 등에서는 최근 한국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논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전세계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BTS에 관한 중국의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관련 이슈 피드가 계속 올라오는 와중에 한 외국 네티즌은 한국에 대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저렇게 나라 위치가 안 좋을 수가 있냐면서 중국, 러시아와 일본이 둘러싸고 있으며 미국까지 압박한다며 잠깐 쉴 틈조차 없는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한국인들은 동조를 했는데요. 예로부터 당군이 위치 선정을 잘해서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지진이나 해일 피해가 없는 국가이므로 좋은 터에 자리 잡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같이 주변국들을 보면 당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게 아니냐면서 우스갯소리를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한국의 위치는 그야말로 던전이며 이웃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10만 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주변국에 비해서 땅 크기가 많이 작은 나라인 한국은 그만하면 칭찬받으면서 주변국들과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으로 황당한 사태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복잡한 국제정세는 물론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가 혼란해지자 주변국들은 한국을 물고 늘어집니다. 각 나라별로 경제가 잘 돌아가며 위정자들이 지지율이 높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런 때에는 한국과 같이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때리기를 함으로 해서 시선을 해외로 돌리는 방법을 쓰는데 그것이 점입 가경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한국이 당하는 일들은 말 그대로 역대급이라고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한국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와 한국이 그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국은 한국을 외롭게 한다. 동북아의 외로운 늑대가 운다고 표현한 한 외국인은 한국이 외로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정상적인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한국은 팬데믹 사태 초반에 중국과 가까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만 질병본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팬데믹 사태를 기적과 같이 극복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 네티즌은 한국은 다른 나라를 도울 수도 있는데 다른 주변국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떠든다고 했습니다. 외국에서 보기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모양인데요. 실제 많은 외국 국가들은 한국에 너도 나도 코로나 관련해 방역 도움을 요청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가운데 정작 엎어지면 코다할 주변 나라들은 제대로 한국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크루즈 사건 때 많은 외국 전문가가 한국으로부터 코로나 도움을 받으라고 제안받았으나 끝까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일부 지방에서는 한국에 진단키트 문의를 했지만 정부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진단키트 수입 등의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하지 않아서 PCR 공급이 안 됐습니다. 일본의 외교부에서 도와달라고 했다면 한국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만 도와주겠다고 단서를 달았으며 이에 일본은 산발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다가 한국 외교부 말을 듣고 그것마저 끊어버렸습니다. 또한 중국은 누구보다도 한국에 도움이 필요했을지 모르는 국가입니다만 특유의 이상행동을 선보입니다. 어느새 중국은 셀프 방역 모범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태원 등의 2차 파고가 왔을 때 한국은 제대로 방역을 안 하는 것 같다면서 혼수를 두고 중국 네티즌은 한국 입국자를 막으라고 글을 올립니다. 조용히 있던 러시아는 이제 한국에 러시아 백신을 구입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변국들은 한국과 코로나 때문에 가까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행동들을 반복함으로 해서 더욱 한국에 경계감을 심어놨으며 일본은 특히 한국의 확진자가 중간중간 늘어날 때마다 K방역 자랑하더니 지금 꼴이 우습게 됐다 하면서 한국을 시샘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과 인접한 국가들은 코로나로 한국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된 게 아니고 모함하며 질투하면서 더 멀어진 상황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국가들은 한국이 진단키트를 보내주면 교민을 실어 보내는 것으로 화답하면서 더욱 한국과 가까워진 나라가 있었지만 주변국들은 한국을 더욱 고립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을 도와주는 국가가 없다. 각국은 지금 경제와 질병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해소할 만한 대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만한 한국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상대가 되며 한국은 억울한 일을 자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과 힘을 합쳐서 도와줄 국가들이 주변에 거의 없다는 것도 한국의 큰 숙제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유럽연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국가를 제3의 세력이 지나치게 간섭할 수 없습니다. 나라 하나하나가 규모가 작더라도 유럽연합 등 뒤에 숨으면 되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연합이 있고 북미는 북미 연합이 있어서 각자 속해서 나름의 연대를 가지고 뭉칩니다. 그런데 한국은 물론 아세안이라는 큰 틀이 있지만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라 힘을 쓸 수 없는 국가들이고 주변에 있는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도움은커녕 오히려 위협을 일삼고 억울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국은 미군도 주둔해서 누가 건드리지 못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기도 합니다만 물론 미국이 있어서 안보에 도움이 되며 미국 때문에 쉽게 다른 나라들이 범접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본이 한미 사이를 항상 갈라놓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최근 미국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달 6일 도쿄에서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을 할 때 클린 네트워크 계획을 언급하는 등 일본의 동참을 권했으나 양국 간 교섭 과정에서 일본 측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틀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귀를 의심했을 텐데요. 분명히 아베 내각은 미국에 중국과의 태평양 패권 싸움에 미국이 나서야 한다고 오랫동안 설득해온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5G 화웨이 배제 방안에서 느닷없이 일본은 참가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발을 뺀 것입니다. 일본 측은 현재 클린 네트워크에는 참가하기 곤란하며 계획이 수정되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의 많은 일들을 진행 중인데 일본이 이렇게 자꾸 반중 노선에서 중립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스가 내각은 앞으로 코로나가 길어지고 경제가 악화되는데 중국까지 멀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에 큰 경제적인 해가 오기 때문이라서 결국에는 반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도 계획돼 있어 정치적 자극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을 친중국가라는 프레임을 씌워 미국에 계속해서 관련 이슈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친중을 하려고 준비 중이면서 한국이 국제기구에서 총장이 되거나 G7 등에 진출하려고 하자 이를 시샘하여 미국 눈밖에 나도록 억울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매일매일 한국을 시샘하고 있는데 특히 BTS에 관한 이슈를 잠재우지 않는 모습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의견을 그대로 나타내는 황구시보는 한국 언론은 중국 누리꾼의 반응을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면서 한국 언론은 중국 누리꾼의 표현할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구시보 총편집인들은 미국인들은 BTS의 수상 소감에 대해 유쾌하게 느낄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많은 중국인은 그의 발언을 자연스럽게 불편하게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 누리꾼은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의 감정을 표출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보도하거나 논평한 중국 주류 언론사는 극소수였다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답변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총편집인의 한국 언론 비판은 안타깝게도 적반하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BTS의 수상소감 비판 보도를 한 극소수의 주류 매체 중에는 환구시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논란이 되자 환구시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보도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환구시보는 한중 간 사드 갈등이 한창이던 당시에도 자극적인 보도로 중국 누리꾼을 자극한 바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한국 언론 탓을 하는 모습은 한국을 억울하게 적반하장으로 몰아가는 일본과 똑 닮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주변국들과 제대로 된 연합을 못하고 오히려 모함을 당하면서 꿋꿋하게 버티는 상황입니다. 팬데믹이 가속화되면서 주변국들은 더욱 말도 안 되는 말들로 한국 네티즌들 속을 불이 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미국의 전기 대비 2분기 성장률이 신종 바이러스 충격이 본격화한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 마이너스 32.9%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1947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도 전기 대비 마이너스 10.1% 성장률을 기록하며 1991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1분기 마지막 달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를 기록했었는데 그런데 2분기에는 무려 6배가 넘는 국내 총생산 규모의 축소가 이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이룩해온 미국의 경제 성장, GDP 확대가 신종 바이러스가 터지며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만큼 미국 경제에는 지금 아주 난리라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정부는 6월 실물 경제의 개선 조짐이 뚜렷하다며 3분기 경기 반등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즉, 신종 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게다가 주요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아주 선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 겸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 생산, 지출 측면의 모든 구성지표가 좋아지는 등 개선 조짐이 한층 뚜렷해졌다. 3분기 경기 반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6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4.2% 증가해 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5개월 만에 동반 상승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신종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지난달 우리나라의 국내 산업 생산,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의 3대 지표가 일제히 증가해 3대 지표의 동반 증가는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증가세를 기록했고 광공업 생산이나 서비스업 생산 그리고 건설까지 합친 6대 지표도 6개월 만에 모두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출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제조업 수출 출하가 33년 만에 최대를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통계청에서 지난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6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4.2% 증가했는데 올해 1월 감소로 돌아선 뒤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광공업 생산이 7.2% 증가하며 전 산업 생산 증가세를 이끌었는데 2009년 2월 7.3%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즉, 수출이 다시 크게 늘어난 영향이 가장 컸고 신종 바이러스로 5월 수출이 급감했던 기저 효과도 함께 작용하게 된 건데 광공업 생산에서는 특히 자동차 22.9%, 반도체 3.8%를 기록했을 정도로 증가폭이 커졌고 이처럼 자동차와 반도체가 살아나며 제조업 생산까지 전월보다 7.4% 증가했습니다. 더구나 제조업 수출 출하가 전월보다 9.8% 증가하며 1987년 9월 19.2% 이후 33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내수출하도 7.3%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2.2% 증가했고 교육 5.4%, 금융, 보험 2.8%, 운수, 창고 2.8%, 도소매 2.2%, 전문, 과학, 기술 5.5%, 부동산 6.3% 등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전월보다 2.4% 늘어났는데 지난 4월 5.3%로 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5월 4.5%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 내구재 4.1%, 의복 등 준내구재 4.7%, 화장품 등 비내구재 0.4%로 판매가 모두 늘어나서 통계청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등 정책 효과로 소비 지출이 신종 바이러스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설비 투자는 전월보다 5.4% 늘어났고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실적인 건설기성도 0.4%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설비 투자는 지난 5월 마이너스 6.6%,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으나 6월에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 전망세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5개월 만에 동반 상승해 버렸는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전월보다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안영준 통계청 경제동향 통계심의관은 국내에서 신종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 지표가 4월 반등 이후 6월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해외 코로나 영향에 따른 수출 급감으로
4월에서 5월에 크게 위축됐던 제조업 생산이 6월 수출 개선 영향으로 반등됐다. 신종 바이러스가 질병이다 보니 충격이 올 때도 컸지만 회복이 올 때도 빠른 것 같다. 3차 추가 경정 예산 등 정부 정책과 안정된 신종 바이러스 통제 상황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작년 대비 마이너스 2.9%로 신종 바이러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OECD 1위로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한 국가들이 다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도 가장 선방하는 나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 때문에 망했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망했다,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댄다고 해도 세계 주요 투자은행이 집계한 주요국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지난 1분기 대비 2분기 GDP 성장률은 일본 마이너스 8.5%, 미국 마이너스 9.9%, 독일 마이너스 10.1%, 캐나다 마이너스 11.5%, 프랑스 마이너스 14%, 영국 마이너스 18% 등이다. 영국 마이너스 18%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3.3%로 전기비와 전년 동기비 모두 1위로 예상한다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약 4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내놨었는데 이번에도 또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1조 달러, 하나로 약 1200조 원 규모의 5차 경기 부양안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의 2분기 국내 총생산도 아까 전해드렸듯이 독일 연방통계청에서 지난 30일 신종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전분기 대비 10.1% 감소했다는 발표를 내놨는데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에 기록한 마이너스 4.7%보다 더 저조한 수치로 1970년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된 후 가장 가파른 하락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일이라는 나라에서도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기업 투자나 수출, 개인 소비 등이 급격히 위축돼 버렸다는 뜻입니다. 물론 독일에서는 지난 3월 중순부터 국경을 폐쇄하고 공공생활을 통제하며 사실상 경제가 재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지난달부터 공공생활 통제가 상당히 풀리면서 경제활동이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종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독일 경제가 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위축돼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까지 5% 수준을 보이던 실업률은 지난 7월에는 7.8%까지 치솟았을 만큼 독일 경제는 3분기에 회복세를 들어설 전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독일 사람들에게 더 무서운 것은 독일 경제연구소 DIW에서 앞으로 3분기에 독일 경제가 전분기에 비해 3%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신종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를 만회하는 데만 무려 2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들, 특히 선진국이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은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경기 부양책으로 그냥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정말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독일,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보다 잘해도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